300에 30으로 신월동에 가보니 동네 옥상 위로 온종일 끌려다니네. 이것은 연탄 창고 아닌가. 비행기 바퀴가 잡힐 것만 같아요. 평양냉면 먹고 싶네. 300에 30으로 녹번동에 가보니 동네 지하실로 온종일 끌려다니네. 이것은 방공호가 아닌가. 핵폭탄이 떨어져도 안전할 것 같아요. 평양냉면 먹고 싶네. (300에 30으로) 이태원에 가보니 수염난 언니들이 나를 반기네. 이건 내 이상형이 아닌데 오늘 밤 이 돈을 전부 다 써버리고 싶어요. 평양냉면 먹고 싶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평생 살고 싶네. 평양냉면 먹고 싶네. 먹고 싶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와 내일 4일간 테마로 이어지고 있는 인문예술 콘서트 오늘 진행을 맡은 큐레이터 심소미입니다. 2018년도에 이어 2019년에 역시 무다가 있는 마지막 주 목요일 이곳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여러분을 어김없이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인문예술 콘서트 오늘 2019년 새해 첫 번째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내일을 기억하는 건축입니다.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비롯해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들 바로 건축물일 텐데요.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곳 이곳 예술가의 집 역시 하나의 건축물로 존재하면서 토크 콘서트를 통해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소통하고 공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은 하나의 소통의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시대의 모든 건축물들이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증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인문예술 콘서트 오늘의 주인공이신 건축가 우희정 소장님 모시고 함께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희정 소장님을 무대 위로 모셔볼까요?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건축가 우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건축물을 소통의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 괜찮은 거겠죠? 네, 건축가시니까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시대에 있어서 건축 그리고 건축가는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 직종이 있죠. 그들을 만나는 게 되게 특별한 경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의사 만나고 싶으면 아프시면 되고 변호사 만나고 싶으면 죄를 지으시면 되죠. 근데 이 건축가를 만난다는 건 조금 특별한 경험인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건축 설계의 의뢰가 공공청사나 또는 지자체 그리고 단체 이렇게 대부분들이 어떤 특성한 단체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개인이 건축가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는 경험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시설이나 건축물을 늘 일상에서 경험을 하시죠. 건축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축은 생활을 담는 용기다. 이런 말에서 의미하듯이 여러분들은 직간접적으로 많은 건축가들과 건축을 통해서 들리지 않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듣고 보니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건축에 관심을 갖고 건축가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릴 적 레고를 즐겨 했고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다가 한 가지가 추가가 된다면은 사람과의 관계를 되게 흥미롭게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일, 그리고 사람과 대화를 하며 소통하는 일,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서 자연스럽게 건축 설계를 직업으로 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큰 흔들림 없이 그냥 어릴 적 소망이었던 건축가의 길을 걸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건축물을 소통의 공간이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희정 소장님의 건축관을 보면 소통하고 공존하는 건축에 대한 강조를 해오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주시겠어요? 저는 사회에 나와서 초년생 시절에는 건축이 미학의 관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도시와 미학의 관계. 그래서 저는 수많은 날들을 예쁜 스케치, 예쁜 그림, 멋진 디자인, 이런 쪽에 심취를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인문학적인 배경이 없는 멋진 디자인이 공공성을 갖긴 되게 힘들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되게 인문학적인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부족한 걸 느껴요. 부족한 걸 언제 느꼈냐면은 건축을 넘어서 도시라는 관점에서 조금 확대를 했을 때 주변 시설과의 관계,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건축은 미학과 인문학과 윤리학이 결합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게 사회에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그냥 멋진 것만 계획을 했던 시기가 되게 스스로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통의 방식이라는 거는 그냥 디자인이 아니구나. 말씀드린 대로 인문학적인 배경이 있으면서 주변 시설을 돌볼 수 있는 어떤 그 윤리적인 관점, 이런 관점들이 통틀어졌을 때 우리가 진정한 사회와의 소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